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또 하나 함수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값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리턴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print sum이라고 하는 이 함수인데요. 함수에서는 내부적으로 a하고 b를 더해서 리절트에 넣고 그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a, b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함수 바깥에 있는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a는 10, b는 20이라고 선언해 줬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변수를 우리가 전역 변수, 영어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자, 이렇게 10과 20을 값으로 가지는 a, b를 선언해 놓고요. 프린트 썸을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 썸은 a로 10, b로 20을 받아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그죠? 함수 외부에서 그죠? a와 b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절트에 넣고 그것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결과는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시다시피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죠? 10과 20의 합은 30입니다. 10과 20의 합은 30입니다가 프린트 썸의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각각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에서 a, b라고 하는 변수 선언을 하고 거기에 값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a하고 b가 각각 10과 20이라는 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썸 함수에서 이 값을 불러와 쓰는 거죠. 전역 변수를 가져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는요, 어디서든지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프린트 썸 함수가 이제는 a, b를 각각 100과 200으로 할당해 놨습니다. 만일에 a, b에 10, 20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프린트 썸이 호출됐을 때 이 a에 100이 있고 이 b에 200이 있으면 이 a와 이 b는 같은 a, b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내부에서 A와 B의 합은 300입니다가 출력될 겁니다. A는 100, B는 200을 가지니까 그죠? 예, 요거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 내부에서 값을 변경하고 그 값을 외부에서 확인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프린트 쓰면서 A와 B 값을 100, 200으로 바꿨죠. 그죠? 앞서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함수 외부에서 그 값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라, 안 바뀌었죠. 외부는 그대로 10, 20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제의 흐름상 순서는 프린트 썸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얘가 호출되죠. 그죠? 그런데도 얘는 10, 20 그대로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10과 20을 참조하는 A, B 변수가 생성됐죠. 그죠? 그리고 100, 200을 참조하는 새로운 A, B 변수가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파이썬의 할당 연산은요, A = 100, B = 200과 같이 이런 할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역 변수라 해가지고 함수 내부에서 100과 200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값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 A, B는 원래 있던 10, 20을 참조하는 게 아니고 함수 내부에 새로 생성된 100과 200을 참조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변수는요, 프린트 썸 함수가 끝나게 되면 소멸해 버려요. 요거를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참조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제 10과 20 이런 수치 값을요, 파이썬에서는 객체라고 하고 이 변수가 이 객체 값을 가리키는 것을 참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A, B는 10, 20을 참조하고요. A, B가 세 객체 100과 200을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된 값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 내부에서 100과 200을 고쳤을 때 그 결과가 외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글로벌 AB를 쓰게 되면요, 이 10, 20이라고 하는 이 외부에서 선언된 이 전역 변수를요, 함수 내부의 AB 변수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참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얘를 점선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점선으로 해둔 이유는 요 AB는 결국 여기에 있는 바깥에 있는 AB를 그대로 가져와 쓴다는 겁니다. 자, 이제 A = 100, B = 200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요, 결국 여기에 있는 이 AB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AB의 100, 200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AB가 전역 변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값을 변경하게 되면요, 100과 200의 합은 300입니다가 내부에서 출력이 되고요, 외부에서도 100과 200의 합은 300입니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변수 AB가 글로벌 변수인 A, 글로벌 변수인 B의 값을 변경시켰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글로벌 A = 100 이렇게 하시면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A에다 바로 할당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A 심표 B 이렇게 해놓고 A, B는 글로벌 변수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역 변수는 이와 같이 바깥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쓰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전역 변수를 많이 쓰는 것은 그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코드가 길어졌을 때 이 전역 변수를 써서 어떤 값을 바꿨을 때 어디서 고쳐졌는지를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전역 상수로 이와 같이 대문자로 글로벌 밸류 1024를 해놓고 그거를 여러 군데서 쓰는 것은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진 요놈을 상수처럼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원주율 파이라든지 오일러 수 E 이런 것들은 어딘가 선언해 놓고 다른 데서 호출해서 쓰는 방식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역 상수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스타 n 이래놓고 앞서 보셨죠? 그죠? 예, 별표를 출력하는 건데요. 만일에 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함수에 매개 변수가 n이 있는데 인자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느냐? n = 1을 매개 변수 선언과 함께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디폴트로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1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자가 없더라도 에러 없이 잘 수행이 됩니다. 즉, 함수의 특정한 작업을 위임할 때 정확한 인자를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끔씩 어떤 에러 예방 차원에서, 그죠? 그리고 좀 더 유연성 있는 코딩을 위해서는요,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사용하는 거를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폴트 파라메타라고 하죠. 이와 같이 매개 변수에다가 =n과 같은 수식을 써가지고요, 디폴트 값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디폴트 값을 써서 디폴트 인자를 주시는 게 코딩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n = 1을 써주기 때문에 이제 인자가 없더라도 잘 수행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일에 그러면 프린트 스타하고 2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디폴트 인자는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는 두 줄의 별표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디폴트 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만일에 div a 하고 심표를 찍은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만 디폴트 값 2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div 4를 썼습니다. 그러면 요 4는 a에 전달이 되고요, b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2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4 나누기 2를 반환하겠죠? 그러니까 2를 출력해 주고요. div 6 쉼표 3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는 6, 여기는 3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디폴트 값이 2로 있기는 하지만 인자가 있을 경우는 디폴트 값은 무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디폴트 값 2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구문 에러 non default argument follows default argument. 즉 디폴트 아규먼트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디폴트 아규먼트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달해주는 어떤 값이 한 개일 때 여기로 전달되는지 여기로 전달되는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컴파일러나 이런 것은요 문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요 디폴트 변수를 반드시 뒤에서부터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디폴트 값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이때는 div하고 디폴트로 인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디폴트로 1, 2가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반환값은 0.5일 것이고, 그죠? div 4가 되면요. 이 4는 바로 A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폴트 값은 4,2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반환값은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iv 6,3 있을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A, B에는 각각 6과 3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함수 호출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반환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디폴트 인자를 한 개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div 4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경우에 디폴트 값을 아무것도 안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문법적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A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와 같이 각각 0.5, 2.0, 2.0의 결과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파이썬 4장 2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